2026년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나의 지시에 따라 미 중부사령부는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란의 보물인 하르그 섬에 위치한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리고 4월 2일 트럼프는 전쟁 개시 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핵심 전략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치 전쟁이 끝나가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에서 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해 석기 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종전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조차 엇갈리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즉각 답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원히 후회를 느끼고 항복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우리 삶을 직접 흔드는 것인지 오늘 그 구조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던 초기 코스피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3달러를 넘어섰고 불과 며칠 만에 12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숫자와 구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르그 섬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란 남서부 페르시아만에 자리한 이 작은 섬은 1960년대 미국 정유사 아모코가 석유시설을 처음 지은 이후 줄곧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원유 터미널, 수십 개의 저장 탱크, 초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심해부두, 그리고 본토와 섬을 연결하는 활주로까지 이 섬 하나가 이란 원유 수출의 80에서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 재정의 핵심 기둥이자 혁명수비대 예산의 원천이며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먹여 살리는 자금줄이 바로 이 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는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꺾기 위해 하르그 섬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란은 이 섬을 지켜냈고 그 이후 하르그 섬은 이란 경제력의 살아있는 상징이 됐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 역대 행정부는 이 섬에 대한 공격을 사실상 금지선,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번 전쟁에서 이란을 맹폭하면서도 끝내 하르그 섬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밟지 않은 선을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넘은 것일까요? 이번 공격을 이해하려면 2018년부터 시작된 긴 타임라인을 봐야 합니다. 2018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제기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암살했고 2024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직접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12일 전쟁이 벌어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경제난과 리알화 폭락, 물가 폭등에 지친 이란 시민들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합동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40년 이상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3월 13일 하르그 섬 공격이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계산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인질로 잡았다면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에서 90%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을 역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에너지 통로를 막으면 우리는 당신의 에너지 생명줄을 끊겠다. 이것이 미국이 내보낸 메시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이번 공격에서 석유 인프라를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섬 내의 석유 기반 시설은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이란이나 다른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로운 통과를 방해한다면 나는 이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다. 이것이 다음 단계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카드를 꺼낼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양자 대결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향해 수백 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민간 기반 시설과 정유시설, 공항까지 무차별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3월 4일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참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단 자국 방어에만 전념하는 제한적 참전이지만 중동 전체가 교전 범위에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저항의 축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에 이어 예멘의 후티까지 이란이 이끄는 대리 세력 전체가 전선에 가담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홍해 봉쇄 가능성입니다. 후티는 2023년에도 바브엘 만데브 해에서 상선을 공격해 국제 해상 교통을 마비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은 상황에서 홍해까지 봉쇄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이중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도 심각합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만 3,200척에 달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사전 조율을 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선박은 안전보장의 대가로 이란 측에 최대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4월 1일에는 카타르 영해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사일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란이 미군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 러시아의 정보 지원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보와 자문 제공으로 이란을 버티게 하는 구도는 전쟁을 장기화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여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개전 직후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맞춥니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반전 시위 노킹스에는 전국에서 9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믿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종전 협상에 참여할 뜻이 없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도 경고했습니다. 세계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왜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고 했을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원유 중 한국 수입분 비중은 12%,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이 38%, 인도가 15%이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국 전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에 달합니다. 그런데 비축 기간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원유는 정부 발표 기준 200일 이상의 비축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소 안심이죠.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30에서 60일에 불과하고 발전과 난방에 쓰이는 LNG는 단 14에서 30일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한 달만 지속되면 우리 공장과 발전소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파급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 직격탄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연간 약 200억 달러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은 0.8에서 1.2%포인트 하락한다고. 그런데 유가는 이미 103달러를 돌파했고 전쟁 초기에는 12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망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 충격입니다. 전쟁 초기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단기간에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1,400원대 중반을 위협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민은행은 환율이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환율에 반영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촉발하는 악순환 구조가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 약화, 그리고 항공 물류 산업 충격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산업들이 에너지 비용 급등과 물류비 폭등에 동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 운송료는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항공유 가격 폭등과 중동 노선 운항 중단이 겹치면서 티웨이 항공은 3월 16일, 아시아나항공은 3월 25일,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들은 4월 1일에 잇따라 공식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국제선 간편까지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가 우리 외교와 경제 모두에 새로운 무게로 얹히고 있습니다. 안보 차원의 우려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육군 정예 병력과 해병원 정대를 파견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미군 배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는 군사작전이 종료돼도 이란 위협 억제를 위해 당분간 중동에 미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억지력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4월 내 협상 타결입니다.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종전한 15개 항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를 열흘 연장하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는 80에서 90달러대로 내려앉고 한국 경제의 충격도 성장률 0.5%포인트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현재 협상 테이블에 앉을 뜻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2에서 3개월 추가 장기화입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2에서 3주 더 강한 공격을 예고했고 이란은 버티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경우 유가는 95에서 130달러를 오가고 한국 성장률은 1.0에서 1.2%포인트 하락합니다. 후티의 홍해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전선 확대와 장기화입니다. 사우디, UAE 등 걸프 산유국 인프라에 대한 이란의 본격 보복 공격,
또는 미국의 하르그섬 석유 인프라 타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유가는 13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도 언급됩니다. 한국의 성장률 타격은 1.5%포인트 이상, 환율은 1,540원 위험권입니다. 그야말로 1973년식 오일 쇼크의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종전 의지와 이란의 버티기, 그리고 러시아의 배후 지원이라는 세 변수가 맞물려 안개 속을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전략 비축유 방출과 국제에너지기구 공조 참여, 나프타와 LNG의 대체 공급선 긴급 확보가 시급합니다. 호주와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중기적으로는 해상 운송 계약과 보험 조건을 재검토하고 우회 항로 비용을 반영한 물류 전략 재편이 필요합니다. 원화 급락에 대비한 외환 시장 개입 여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 72%, 이 수치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위기는 반복됩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목표, 미국, 캐나다, 서아프리카산 원유 비중 확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이 구조적 전환을 서두를 이유를 다시 한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르그섬이라는 작은 섬 하나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흔들고 어떻게 우리 삶으로 직접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급락, 원화 가치 추락, 유가 103달러, 발이 묶인 선박 3,200척,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항공사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한국에 건넨 군함 파견 요청, 이 모든 것이 페르시아만 한쪽 작은 섬에서 시작된 군사적 결정이 우리 삶으로 연결되는 현실의 고리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3년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의존 구조를 바꾸지 못한 나라는 이 반복 앞에서 매번 같은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